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함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7일이고요. 오늘은 쉬어가는 코스피 코스타 특징주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코롱티슈진이 이제 심의 속개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거니까요. 제가 성공한 투자자도 아니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미국이 나름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해나갈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네.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하고 완만하고 턴해서 여기 넘겨서 뭐 요런 자리 정도까지 가주는 게 이제 목표점이 될 텐데, 지금은 거의 뭐 박스권 한다라고 보기 약간 민망할 정도로 좀 많이 변동폭이 좀 심한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쌍바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급락하고 요렇게 완만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더 턴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만큼의 목표치까지 가서 여기 정도 갈 건지, 뭐 요런 게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변동폭이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21선을 두 번째 도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13,870포인트만 깨지 않는 선이라면은 그냥 전향 움직이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21선을 터치를 하고 61선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21선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 51선 쌍바닥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21선 쌍바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만약에 가장 좋은 패턴은 이렇게 올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돌파해 나가버리는 건데,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이번 달 말까지,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만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위드 코로나를 해줘야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을 보면은 뭐 녹십자 MS,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뭐 일동제약 등등이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바이오를 이제 보게 되면요, 현대바이오는 지금 현재 경구제 임상 이상 통합 진행 소식이 이제 급등을 이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에 지금 두 번째 지금 터치하는 중이고요. 여기 한번 돌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35,700원짜리를 돌파하는 여부, 뭐 그 전에 34,100원짜리를 돌파하는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물론 뭐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로 이제 많이 올랐지만, 얘가 원래 하고 있던 항암제, 폴릭탁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진짜 많이 뭐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 나올 때쯤에는 주가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일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기보다는 올라오면 물량을 좀 줄여주는 가격 라인들, 뭐 44,450원, 41,000원, 3950원, 35,700원, 34,100원인데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현대바이오를 거의 1년 넘게 커버하고 뭐 이제 최근에 이슈 나올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평선 매매만 했어도 크게 뭐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목표치를 크게 두기보다는 올라오면 본전이다 혹은 뭐 수익권이다 한다면 조금씩 물량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평선 상으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술적 분석으로 얼마까지 갈 건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신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7만 5천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아주 간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에 돌아가는 전반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피크에 와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직 뭐 피크라고 해도 뭐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주 동안 뭐 여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 박스권만큼 다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다가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여기 전고점 정도까지 한 번 더 가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가는 형국이 나온다면 오케이 땡큐 하고 물량을 크게 줄여서 위험을 많이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내가 대장이야 하라고, 요번 이제 마지막,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올라와줬어요. 물론 제가 이날 2월 3일 날 단타를 해서 좀 수익이 나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요거 이제 2월 4일 날 다시 매수했다면 정말 좋았겠죠. 정말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 5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차트가 지금 위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안 가서 지금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끝까지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갈 건지 한 10만 원 찍어볼까요? 네, 10만 원 찍어보면 최대 81,200원 정도까지, 제가 보는 가격은 81,200원 정도까지가 최대 폭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 날짜 상으로도 바뀌고 여기서 주가 패턴이 어떻게 올라왔느냐에 따라서도 바뀌지만, 얘가 정말 많이 간다면 지금 현재 2월 7일 기준으로는 81,2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얘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시장의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조 1200억짜리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종목 중에서 뭐 바이오 리더스 종목이 좀 추세를 좀 지켜 내보려는 형국인데요. 16,150원을 돌파한다면 17,5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도 많이 해먹었던 종목인데, 그래도 많이 가면 한 28,450원에서 정말 많이 가면 한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까지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동제약하고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달려줘야 가능하다. 뭐 EGDC 같은 경우에는 5,800원 라인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지 그 다음 구간이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5,090원, 5,320원, 5,610원, 5,800원 정도가 마켓 가격이다. 그 외에 이제 뭐 녹십자 MS 상한가 갔는데 저는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고 있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상한가 갔지만 의미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뭐 미코바이오, 인바이오전 나왔지만 뭐 추세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 그러면 현대바이오, 일동제약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 리더스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뭐 한다 그러면 현대바이오나 일동제약 정도가 가장 그나마 조금의 어떤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스 벤처, 이 종목이 뭐 NFT, P2E 게임 업체 관련 투자 소식으로 이제 올랐는데, 요렇게 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돌파를 하든가 여기 한번 찍고 그냥 내리꽂던가 이게 더 좋았는데, 지금 요 상태면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뭐 돌파해서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61선을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롤링 하다가 그냥 푹 꺼지는 종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런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넵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넵튠이 이런 여기거든요. 여기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1선 놔두고 롤링 하다가 그냥 갑자기 빵 하고 떨어진 다음에 한번 튕겨주는 그런 흐름의 차트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얘도 이제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NFT, 뭐 P2E 관련된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가 얘가 대장이죠. 대장이 아직 추세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냥 이제 움직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베누 홀딩스라든가 뭐 넷게임즈 같은 것들이 움직였지만
뭐 차트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그나마 한 10,000원, 1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400억짜리가 오늘 한 400억 가까이 터트리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튕겨서 많이 가면 한 11,200원 정도까지, 제 기준으로는 한 여기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뭐 아리백이라 그러죠. 요즘 대선 때문에 뭐 이제 유행어가 된 건데, 이제 EU에서 원전 관련된 게 이제 포함의 가능성으로 이제 올랐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에서 오르비텍과 한신기계가 오늘 그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에 나왔는데요.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올랐던 거 마지막 어떤 털어먹는 그런 과정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 끝날 건지 어쩔 건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테마를 형성해서 많이 올랐고 거의 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에너토크도 차트 모습은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가지 이제 못하는 흐름이어서 한번 쳐주고 여기 고점 돌파하는 것까지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일단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길 거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에너토크 기준으로 14,450원, 오르비텍 기준으로는 한 241선, 한 7,300원 라인 정도, 한신기계 기준으로는 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뭐 41,000원에서 뭐 4,300원, 그 다음에 4,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튕겨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큰 뉴스고 환경 관련된 부분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받쳐주는 종목들은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자가 3만 명대 오고 가면서 뭐 이번 달 말 정도면 뭐 10만 명, 12만 명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빨리빨리 반영하면서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죠.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뉴스를 내면서 조금 문제라고 하면 할까요? 요런 게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인데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 결과 속개 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또 연기된 건데요. 향후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추가 공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신약 인보사 K주도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정 실질 심사에 올려 이제 3년 가까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시 내용으로는 일정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월 9일 날 나온다는 얘기는 폐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일정이 새롭게 공시가 나온다. 일정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시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이번에 다시 열린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3심으로 사실상 코오롱 티슈진의 마지막 기회인데 개선기간 부여도 2년이 최대다. 마지막인 만큼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코오롱 티슈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코오롱 티슈진이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다시 심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왜 나왔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다가 좀 아이디어 얻은 게 뭐냐면, 여기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이걸 또 가지고 또 뭐라 또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자, 뭐냐면 이겁니다. 지난 2년 9개월 거래 정지가 된 코롱티슈진도 이르면 이달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는다. 코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2009년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 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기간이 더해질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신라젠 상장 폐지 이후 시장 퇴출 기로에 놓인 다른 기업들도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래소가 당초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신라젠의 단호한 결정을 내린 배경도 자본시장 정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서리빨 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 안정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최근 이슈가 된 문제들에 대해 면밀하게 짚어보려고 한다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모험 자본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도 모두 다시 요원해질 거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에 신라젠 이 부분이 연초에 터졌는데 여기에 이제 티슈진이 심사가 올해 초에 이제 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의 내피셜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번 뭐냐면 12월 초에 고관절 적응증 확대를 받았죠.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17일 날 개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번이 27일인가요? 29일인가에 FDA 임상 3상이 시작됐고요. 4번이 1월 7일 정도에 2022년 7월 정도에 이행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5번이 2월 7일 날 속개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행 계획서 날 때 이 적응증이랑 그다음에 FDA에서 시작된 거를 이제 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금융 거래소 입장에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으로 제가 기억나는 부분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적응증 관련된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상 투여도 완료를 했고 자금 관련된 부분도 완료를 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파트너십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소가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존망이 걸린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거래소에서 뭔가 명분 찾기 혹은 좀 신중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는 여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코롱생명 어차피 코롱티슈즈는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로만 본다 그러면 얘가 이제는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아마 내일 조금 떨어지겠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어제 저점 라인 정도가 될 텐데 결국에는 후행 스팬이 여기 이제 후행 스팬은 이제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갈 거면 여기를 이제 바로 뛰어 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르고 그 다음날 올라서 종가를 여기 라인으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내일 정도까지 종가를 여기가 돼야 되거든요. 43,250원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좀 지지멸렬한 좀 주가 흐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바닥을 보러 어디 바닥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보러 지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여기와
여기 38,000원 라인하고 35,950원, 그 다음에 34,600원 라인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돌면서 이렇게 해서 21선, 61선 모아두고 돌파하는 흐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관리 종목 관련된 요거 이제 떼는 여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롱 생명과학의 단독 이슈예요. 티슈진 이슈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실적상으로 별도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만 친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작년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쯤, 그리고 혹은 코롱의 실적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이제 잡히는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요게 이제 끝난다고 보게 되면 다음 달 3월 정도쯤이면 관리 종목을 해제되는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떨어지는 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엔 44,150원 넘기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서 여기 돌파해주면 여기 돌파해서 결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점을 36,000원, 35,090원을 잡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서 목표가를 재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53,000원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요. 이걸로 이번 이슈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52,000원 넘기는 가격 라인 정도에서 이슈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또 2022년 1분기 실적 나오고 또 난리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벨링을 이제 못하고 내려오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는 동안에 지금 계산할 때는 53,000원, 52,000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TCU진이 그 개별적 요건이 해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시면 52,000원이 지금 상한가 한 방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TCU진이 해소가 돼서 코롱생명과학이 점상을 말았다. 이러면 또 얘기 완전 달라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왜냐하면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일단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기존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내용인 거고, 주가를 끌어왔던 세력 형님들도 나가리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 4일 동안의 큰 상승을 만들어놨던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한다? 떨어뜨리면서 다시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들어왔던 외국인 기관 애들이 또 나갔어요. 이틀 들어왔다가. 이런 거 보면은 이 친구들은 좀 대충 눈치 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정보 비대칭에 있는 우리로서는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기준선을 내일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힘든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9일날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뉴스에서 봤다시피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시 공시로 나온다는 얘기가 뉴스에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아직 일정은 정해진 게 없고 추가 공시가 있을 거라니까, 이 추가 공시가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우리가 일정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래소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요청했고, 그 요청한 이유는 연초에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관련된 이렇게 분식회계가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라젠 같은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강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라는 우리 고승범 위원장님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조금 기다리는 또 시간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